역대 최고의 유망주라고 불리며 NBA에 1순위로 입성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최고의 피지컬, 운동 능력, 재능 부문에서 특출난 장점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유망주인 만큼 약점도 존재하기에 프로 무대에 입성해서는 슈팅을 장착하거나 피지컬을 키우는 등의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대학 무대에서부터 완성형 선수라 이변이 일어나는 토너먼트 경기에서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탈락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드는 이 선수는 바로 스카이훅슛의 상징 카림 압둘자바입니다. 키 2m 18cm에 블록이 불가능한 스카이훅슛을 포함해 일반적인 중거리 점퍼도 가능했고 자유투마저 성공 확률이 70%를 넘기는 그야말로 NBA 역사상 최고의 센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3점 슛을 넣은 적은 단 한 번뿐이지만 윌트 체인벌린을 제치고 38년간 통산 득점 1위 자리를 지켜냈던 레코드 브레이커의 농구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 4월 16일 카림 압둘자바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루 엘신더였지만 선수 시절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신을 섬기는 너그러운 자라는 뜻을 가진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쪽에 키 큰 유전자를 받아 어렸을 때부터 우월한 신체 조건을 살려 다양한 스포츠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14살 때 2m를 훌쩍 넘겨 본격적으로 농구 코칭을 받았고 뛰어난 기량 덕에 이때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소속된 고등학교 농구팀은 무려 7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워 각종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고 농구 명문 UCLA에 합류한 후에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표적인 일화로는 신입생 시즌 전년도 챔피언 멤버로 구성된 상급생들과 따로 팀을 짜서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가 있던 1학년 팀이 선배팀을 압도해버렸고 이에 대해 카림은 우리 주전 선수들이 전미에서는 1위였지만 캠퍼스 안에서는 2위였다라는 전설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량에도 1학년은 NCAA 규정상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고 팀이 지지부진하며 토너먼트에도 오르지 못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는데요. 1년간의 기다림 끝에 봉인해제된 2학년의 압둘자바는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무려 66.7%로 3개 쏘면 2개는 집어넣는 미친 효율로 경기당 29득점을 올렸고 리바운드까지 15.5개를 수집하며 서부 컨퍼런스에서 1위, 토너먼트까지 총 30승 무패 행진으로 전미 챔피언 타이틀을 탈환했습니다. 토너먼트 16강부터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하면서 너무 싱겁게 승부를 결정지어서인지 NCAA는 이 시즌이 끝나자마자 덩크 금지 룰을 만들면서 밸런스 패치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야투율이 61%로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덩크 대신 스카이훅슛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장착해오면서 상대 수비수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만 더욱 넓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크고 점프력이 좋은 선수라 하더라도 림에 직접 내리꽂는 덩크슛은 통과 직전까지 수비가 가능한 반면 압둘자바의 스카이훅슛은 한 손으로 상대 수비를 견제하며 림과 멀어지는 기울기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에 손 위에 장착됐다면 블락이 거의 불가능했고 만약 닿더라도 하강 중인 공이라 골텐딩이 될 수밖에 없는 슛이었습니다. 파워로 밀고 들어가는 센터들과는 달리 호리호리하고 가벼운 체중에 중거리 지역까지 커버가 되는 훅슛은 그가 큰 부상 없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3학년 때 캘리포니아 대학교와의 경기 중 리바운드 경합을 하다가 각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때부터 안구 보호를 위해 트레이드 마크인 고글을 즐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복 없는 에이스의 활약 속에 UCLA는 3년 연속 우승, 카림은 3번 모두 토너먼트 최우수 선수상을 싹쓸이했고 NCAA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1969년 NBA 드래프트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전체 1순위로 미러키 벅스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미러키는 창단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신생팀이었으나 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미 슈퍼스타의 재능과 실력을 겸비한 상태에서 그는 루키 시즌부터 날아다녔습니다. 야투율 51.8%, 평균 28.8득점, 14.5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작년에 동부 컨퍼런스 꼴찌였던 팀을 순식간에 2위로 끌어올렸고 올스타 선정, 신인왕 수상에 더해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이끌었습니다. 1승 4패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닉스와의 시리즈에서도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전 부문에서 정규 시즌
시즌보다 되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리그에 적응을 마친 그의 소포모어 시즌은 미러키 역사상 최고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82경기를 모두 출전하며 평균 31.7득점으로 리그 득점 선두, 팀도 66승 16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며 커리어 첫 정규 시즌 MVP에 등극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스카 로버트슨과 함께 듀오로 뛰면서 득점 루트도 다양해진 만큼 플레이오프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와 레이커스를 모두 4승 1패로 꺾으면서 파이널까지 파죽지세로 안착했는데요. 커리어 첫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비교적 약체팀인 워싱턴 블리츠였고 단 1승도 내주지 않으면서 2년차의 NBA 챔피언 타이틀과 파이널 MVP까지 굵직한 수상 경력을 수집했습니다. 덕분에 NBA 역사상 가장 빠른 우승을 맛본 미러키는 우승 주역들을 지키면서 왕조 건립을 꿈꿨는데요. 다음 시즌 카림은 득점 볼륨을 더욱 상승시켜 커리어 하이인 평균 34.8점을 기록했고 5년차까지 3번의 정규 시즌 MVP를 차지하면서 꾸준한 리그의 지배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플레이오프에서는 72년 윌트 체인벌린의 레이커스에게 가로막힌 것을 시작으로 73년에는 릭 베리의 골든 스테이트에게 74년에는 파이널에서 보스턴에게 7차전 끝에 패배하는 등 두 번째 우승은 쉽지 않았는데요. 6년차에 접어든 7475 시즌은 오프 시즌 중에 손이 부러져 초반 17경기를 결장했고 주전 멤버들도 부상 악재에 시달리면서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신생팀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에 지친 자바는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했고 LA 레이커스와 2대4 트레이드가 성사되면서 선수 생활 2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러키와 달리 수많은 전설들을 배출한 레이커스는 당시 윌트 체인벌린과 제리 웨스트가 떠나 에이스 자리가 공석이었고 이 자리를 리그 최고의 선수가 든든하게 메워줬습니다. 새로운 팀에 적응할 필요도 없이 경기당 약 17개의 리바운드와 4개의 블록을 찍어내며 곧바로 네 번째 MVP 트로피를 수상했는데요. 그러나 MVP를 제외하면 너무나 빈약한 로스터 구성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은 2경기 차이로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감독이 제리 웨스트로 바뀐 것이 전부였지만 레이커스는 압둘자바 원맨팀으로 밀고 나가면서 리그 전체 승률 1위 타랑과 함께 매년 플레이오프 티켓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1, 2라운드를 넘지 못하면서 조력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던 와중 1979년 자신처럼 NCAA 우승을 이끈 미친 재능 매직 존슨이 팀에 입성하게 되면서 쇼타임 레이커스라고 불리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980 시즌 득점 볼륨 자체는 25점대로 살짝 감소했지만 야투효율은 60%로 더욱 날카로워져 3년 만에 커리어 6번째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고 피닉스와 시애틀을 각각 4승 1패로 잡아내며 단숨에 파이널 무대로 향했습니다. 상대는 줄리어스 어빙의 필라델피아, 매직 존슨이 경기 운영을 책임지고 압둘자바는 득점과 리바운드에 집중하면서 펄펄 날았는데요. 그럼에도 매경기 치열한 접전 양상을 띠면서 4차전까지 2승 2패로 시리즈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홈에서 치른 5차전 야투율 66%로 40득점과 15리바운드를 걷어내는 카림의 미친 활약에 힘입어 5점차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문제는 발목 부상을 참고 뛴 그가 6차전에는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매직은 해맑게 제가 센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6차전 점프볼까지 직접 뛰더니 카림의 지난 경기와 흡사한 스탯을 기록하면서 6차전을 가비지 승리로 견인했습니다. 20살 루키의 깜짝 활약 덕에 7차전 레이커스 홈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카림은 우승 현장을 보지도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NBA에서 유일무이하게 첫 시즌 파이널 MVP가 된 매직에게 팀의 리더 권한을 넘겨주게 되었고 둘은 2년 뒤에도 또다시 파이널에서 필라델피아를 만나 4승 2패로 꺾으며 두 번째 우승을 압작했습니다. 3년간 두 번의 우승을 일궈낸 레이커스는 매직 카림 체제에서 챔피언의 기조를 쭉 이어가고자 했고 잔부상 없이 꾸준하게 승리에 공헌하던 카림은 1984년 4월 5일 윌트 체인벌린의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섰고 이때부터 6년간 더 현역 생활을 이어가며 누구도 넘보기 어려울 정도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리그 내 대항마가 될 팀들도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는데요. 리핏을 노렸던 83년 파이널에서는 압둘자바의 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파워센터 모제스 말론을 영입한 필라델피아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시리즈 스윕으로 무기력하게 탈락했고, 84년 파이널에서는 60년대부터 지독하게 악연을 이어온 보스턴 셀틱스와 혈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대학 무대부터 비교되던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의 대결 구도가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 7차전 끝에 패배하면서 보스턴과의 파이널 전패 기록을 끊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30 후반대의 나이로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보스턴 셀틱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프시즌 훈련에 매진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단순히 NBA 우승이 아닌 보스턴을 꺾고서 우승해야 한다는 일념대로 1985년 NBA 파이널 두 팀은 다시 정상에서 마주했는데요. 보스턴의 홈에서 열린 대망의 1차전, 카림은 단 12득점 3리바운드에 그친 반면 보스턴에게는 스콧 웨드먼의 야투 100% 26득점 깜짝 활약을 포함해 주축 선수 6명에게 두 자릿수 득점을 허용한 끝에 34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처참했던 패배에 2차전부터 각성해 제대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지난 경기보다 15개 더 많은 적극적인 슛 시도를 통해 30득점을 올렸고 13개의 리바운드와 8개의 어시스트까지 곁들이면서 값진 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후 홈에서 치러진 3경기 중 3차전과 5차전을 잡아내면서 시리즈 우위를 점했고 결국 6차전 보스턴의 TD 가든에서 우승을 확정지으며 8전 전패의 역사를 씻어냈습니다. 선수 커리어 황혼기에 접어들었어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준 그는 커리어 4번째 우승과 함께 2번째 파이널 MVP를 수상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80년대 레이커스가 보스턴의 라이벌로 회자되는 이유는 단지 한 번의 우승 때문이 아닌데요. 플레이오프와 파이널 경험을 무시 못하듯이 2년이 흘러 1987년 파이널, 80년대 세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고 이제는 제임스 워디와 바이런 스콧까지 가세해 다채로운 경기력을 보여준 레이커스는 보스턴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단 1점 차로 승부가 갈린 4차전에서는 경기 종료 7초를 남기고 공을 잡은 매직이 러닝 훅슛을 꽂아 넣으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베테랑이 건재하고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던 레이커스는 한 번 더 보스턴을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는데 우승 축하 행사 중에 팬 라일리 감독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이커스는 이듬해에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꺾고 리핏에 성공하면서 당찬 포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40살에 커리어 6번째 우승을 이룬 압둘자바는 다음 88-89 시즌을 은퇴 시즌으로 선언하고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는데요. 은퇴 발표 후 그가 찾는 경기장에서는 매번 기립박수를 받았고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 건네면서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57승 25패로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한 레이커스는 포틀랜드, 시애틀, 피닉스까지 모조리 스윕으로 잡아내며 3년 연속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널 상대였던 디트로이트의 배드보이즈는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반면 레이커스는 2차전 도중 매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무기력하게 스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4차전이 끝나기 전 디트로이트 선수들도 압둘자바를 향해 기립박수로 존중을 표현했고 그렇게 그는 길고도 화려했던 20년간의 NBA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곧바로 다음 해에 레이커스에서 93년에는 미러키에서 그의 등번호 33번을 영국 열번으로 지정했고 레이커스 구장 앞에는 스카이훅 슛을 던지는 그의 동상까지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구단과 선수들 그리고 팬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그는 은퇴 후에 빈민 구호와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스카이훅 재단을 설립해 사랑을 베푸는 데 힘썼는데요. 선수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승 반지와 MVP 트로피를 포함해 구글 및 애장품들까지 아낌없이 경매에 내놓으며 가슴 따뜻해지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NBA 역시 2021년 카림 압둘자바의 이름을 딴 사회 정의상을 제정하면서 코트 밖에서도 전설다운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NBA에서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겨진 그의 득점 기록이 새롭게 갱신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주인공은 LA 레이커스 소속 르브론 제임스였고 압둘자바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레이커스 홈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과거에 몇 번 비판의 메시지도 던진 영향인지 서로 약간은 냉소적인 관계였지만 막상 기록이 깨지는 순간 개인적인 지난 사건들은 뒤로 한 채 기념구를 건네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후배의 기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불멸의 기록일 것 같았던 통산 득점 기록은 깨졌지만 NBA에서의 화려한 수상 기록을 넘어 코트 밖에서도 훌륭함 그 자체였던 카림의 유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